준우가 아빠의 손을 꽉 잡은 채 숲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가 바닥에서 길게 뻗어나와 준우의 발등을 덮쳤습니다. 숲 안쪽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준우는 몸을 뒤로 젖히며 아빠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저 안에 괴물이 있어요. 도망쳐야 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숲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빠는 웃음을 머금은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주머니에서 돋보기와 낡은 수첩을 꺼내 준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돋보기 렌즈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아빠가 숲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저건 괴물이 아니란다. 숲을 지키는 작은 기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렌즈 너머로 숲의 어두운 구석이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본 세상은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숲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길을 따라 몇 걸음을 떼자마자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나뭇가지와 나뭇가지 사이에 팽팽하게 처진 거미줄이었습니다. 끈적한 실타래 사이로 거미의 다리가 툭 튀어나오자 준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준우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으아, 저게 나를 잡아먹으려 해요. 저리 가라고요. 아빠는 준우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돋보기를 조심스럽게 거미줄 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렌즈 안으로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모기들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준우의 등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돋보기를 준우의 눈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준우야, 잘 보렴. 저 거미는 숲에 청소를 한다. 거미가 저렇게 모기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린 하루 종일 숲속에서 모기떼에게 시달릴 거야. 준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떼고 돋보기를 통해 거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거미가 다리를 움직여 거미줄을 수리하는 모습이 렌즈 너머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호흡이 거칠었던 숨소리에서 차분한 관찰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준우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돋보기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미는 무서운 괴물이 아닌 숲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을 지나 몇 걸음 더 옮기자 발밑에서부터 낮고 묵직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흙먼지가 있는 땅바닥을 보니 수만 마리의 개미가 빈틈없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강물이 흐르는 듯한 광경에 준우는 뒷걸음질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빠, 저게 다 뭐예요?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준우는 개미들이 자신의 발등 위로 기어오를까봐 바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빠는 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땅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아빠는 나뭇가지를 들어 개미들이 나르는 작은 나뭇잎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준우야, 저들은 숲을 일구는 꼬마 농부들이란다. 무거운 잎을 함께 옮기며 땅에 공기가 통할 길을 내고 있는 거야. 저들이 길을 만들지 않으면 나무 뿌리는 숨을 쉴 수 없거든. 준우는 아빠의 설명에 돋보기를 땅에 바짝 붙였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개미들이 서로의 더듬이를 맞대며 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만 마리의 개미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낙엽 사이로 좁은 통로를 만드는 협동이 준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가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개미의 행군이 주는 위압감은 어느덧 숲의 평화를 유지하는 경이로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준우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개미 군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숲에 갑자기 날카로운 기계음 같은 벌의 날개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귓가를 윙윙거리는 진동에 준우가 고개를 움츠렸습니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벌의 침이 마치 작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저게 나를 찌를 거예요. 무서워요. 아빠는 준우의 떨리는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렴. 벌은 공격하러 온 게 아니란다. 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아빠의 손길에 의지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벌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벌은 꽃잎 위에 내려앉아 노란 가루를 몸에 묻혔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옮겨가며 가루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렌즈 안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저 벌은 꽃들의 사랑을 전해주는 배달원이란다. 우리가 먼저 위협하지 않으면 벌은 절대 침을 쏘지 않아. 벌이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준우의 숨소리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뺨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낸 준우의 손에서 돋보기가 흔들림 없이 고정되었습니다. 괴물이라 생각했던 벌의 날갯짓이 이제는 꽃을 피우기 위한 정성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새 숲을 감싸던 차가운 어둠이 물러가고 나뭇잎 사이로 따스한 크림색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아빠의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직접 돋보기를 들어 낮게 핀 꽃들과 그 위를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향해 렌즈를 맞췄습니다. 수첩을 펼친 준우의 연필 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곤충들의 다리 개수, 더듬이의 모양, 잎사귀를 갉아먹는 작은 흔적들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수첩을 아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숲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가 이제는 위협이 아닌 생명들이 서로를 돕는 다정한 대화처럼 들려왔습니다. 노을이 번지는 뒷동산을 내려가는 준우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준우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숲의 나무들과 겹쳐졌습니다.
화면 하단에 천천히 자막이 떠오릅니다. 무서움은 모르는 데서 오고 사랑은 아는 데서 온다. 준호와 아빠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숲은 평온한 숨소리를 이어갔습니다.